폴스타는 미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차를 북경에서 돌려 세웠어요. 미국 땅에서 만든 차를 정작 미국이 못 팔게 막아버린 겁니다. 같은 지리그룹인데 왜 볼보는 무사히 통과하고 폴스타만 혼자 북경에서 막혔을까요? 2026년 6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차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정보를 매일 실어 나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우리는 이 차를 여전히 도로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선 폴스타를 직접 만들어 전량 배에 실어보내고 있고요. 미국은 막았는데 우리는 왜 못 막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차를 미국이 북경에서 돌려 세웠습니다. 202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줄여서 BIS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이 폴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에 판정을 내렸습니다. 커넥티드카 규정, 승인, 거부. 2027년형 신차부터는 미국에서 팔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스타라는 차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빌 공장입니다. 볼보가 지난 10년간 13억 달러를 쏟아부은 곳이죠. 한 해 15만 대를 찍어내는 미국 땅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조립한 차예요. 차체엔 메이드 인 USA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그 차를 못 팔게 막아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수입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땅에서 뽑아낸 차를 자기네가 쫓아낸 거니까요. 어디 먼 나라에서 배 타고 들어온 차라면 또 몰라요. 미국 세금 내고 미국 사람 고용해서 만든 차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스타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손엔 여권이 들려 있습니다. 겉표지엔 분명 미국이라고 찍혀 있어요. 공장 주소도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 안쪽을 확인하더니 도장을 거꾸로 찍습니다. 입국 거부. 짐 챙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려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한 추방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던 기존 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린 폴스타는 계속 팔고 수리도 해줍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차만 막았어요. 절반만 내쫓은 반쪽 추방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뉴스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폴스타는 지금 우리 도로 위에서도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티드카라는 건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정보를 매일 실어 나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게 이 차에 고스란히 실린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바로 그게 무서워서 2026년 6월 국경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폴스타가 이렇게 국경에서 쫓겨나는 동안 같은 그룹의 형제 브랜드 볼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같은 그룹 볼보는 그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그 여권을 펼쳐보겠습니다. 발급국 칸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폴스타를 스웨덴 차로 압니다. 로고도 딱 북유럽 감성이죠? 이름도 왠지 청량하고요. 그런데 국정란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분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맨 위엔 중국 지리자동차가 있어요. 지리는 볼보 지분을 78.7% 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볼보와 지리가 함께 폴스타 지분의 66%를 들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손이 겹겹이 얹힌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스웨덴 간판을 단 회사 뒤에 다시 베이징 계열의 손이 포개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먼저 짚고 갈게요. 지리가 볼보를 1달러에 주워갔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에 지리는 볼보를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에 샀어요. 현금 13억 달러에 어음 2억 달러를 얹은 거래였습니다. 절대 헐값 인수가 아니었던 거죠. 이걸 바로잡고 가야 다음 얘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당 부분이 중국 지방정부의 저리대출이었습니다. 다칭, 상하이, 청두 같은 지방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대줬어요. 사실상 국가가 등을 떠밀어준 인수였던 셈이죠. 게다가 창업자 리수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지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격입니다. 회사 창업자가 국가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경제 개념 하나만 짚겠습니다. 회사엔 소유와 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주식을 가졌느냐, 이게 소유고요. 실제로 누가 결정을 쥐고 흔드느냐, 이게 통제입니다. 겉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간판은 스웨덴이어도 통제의 끈은 베이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하필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폴스타 같은 커넥티드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갔는지, 차 안 카메라와 마이크에 뭐가 담겼는지 매일같이 수집하고 실어 나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느냐예요. 그런데 중국엔 사이버 보안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시행됐죠. 중국 데이터는 중국 안에 저장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내놓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자, 이 둘을 한번 겹쳐보세요. 차의 진짜 주인이 중국계라면 그 데이터의 통제권도 결국 베이징으로 넘어간다. 이게 미국이 세운 논리였습니다. 간판은 스웨덴, 주인은 베이징. 그래서 여권을 펼친 바로 그 순간 폴스타는 심사대에서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같은 베이징이 뒤에 있는데 볼보는 왜 멀쩡히 통과했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같은 지리그룹인데 볼보는 통과하고 폴스타만 막혔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본 게 공장 주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폴스타3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런데도 막혔어요. 반면 볼보는 약 한 달 먼저 별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뿌리, 같은 베이징인데 왜 운명이 갈렸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따진 건 누가 이 차의 데이터와 두뇌를 쥐고 있느냐였어요. 어디서 조립했느냐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본 거죠. 조립은 미국에서 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만지고 업데이트하는 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진짜 국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폴스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걸렸습니다. 폴스타를 움직이는 플랫폼, 그러니까 차의 뼈대가 되는 설계도가 지리에서 나옵니다. SEA, CMA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을 지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볼보도 지리와 엮여 있긴 하지만 폴스타는 그 정도가 훨씬 깊었습니다. 두뇌는 더 노골적입니다. 2013년 스웨덴 예페보리에 연구소 하나가 세워집니다. 이름은 CEVT, 직원 약 400명으로 출발한 볼보와 지리의 공동연구소였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 두뇌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엔 지커 테크놀로지 유럽으로 간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2026년 결국 지리 테크놀로지 유럽으로 통합돼요. 쉽게 말하면요, 스웨덴의 머리가 지리그룹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 두뇌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예테부리에서 시작한 연구소가 이름부터 볼보의 흔적을 지우고 지리의 두뇌가 돼버린 거죠. 경제학에선 이걸 수직계열 통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설계도부터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한 회사가 위에서 아래로 전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폴스타는 바로 그 사슬에 심장까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반면 볼보는 브랜드와 조립은 스웨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붙들고 있었고요. 그 차이가 심사대에서 운명을 갈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판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볼보는 여권만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는 심장까지, 그러니까 핵심 장기까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미국 땅에서 조립해도 이 차는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권은 위조해도 지문은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요. 폴스타의 기술 지문이 베이징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회사, 실제로 돈은 벌고 있을까요? 장부를 열면 더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차라도 돈은 벌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표면만 보면 폴스타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6만 대를 팔았거든요. 전년보다 34%나 늘었고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판 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폴스타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3조 7천억 원을 손해봤어요.
상장한 이후로 가장 큰 적자입니다. 이 숫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3조 7천억을 6만 대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약 6,100만 원이 그냥 증발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6,100만 원이면 웬만한 신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사는 차 한 대 값이 폴스타 입장에선 한 대 팔 때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폴스타는 차를 한 대 내보낼 때마다 그 옆에 새 차 한 대를 얹어서 같이 내다버린 셈이죠. 많이 팔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원가 미만 판매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데 든 돈보다 싸게 파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판매 신기록도 자랑이 아니라 상처였던 셈입니다. 6,100만 원, 한 대마다 이 돈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게 나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 1분기 순손실은 3억 8,300만 달러였어요. 1년 전보다 무려 131%나 불어난 규모입니다. 회사가 짊어진 빚은 약 66억 달러까지 쌓였고요. 그 사이 주가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에서 폴스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종가가 0.84달러였습니다. 주가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차 판매만 막힌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몰린 거죠.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문 두 개가 동시에 닫힌 겁니다. 그럼 폴스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2025년 11월 주식 30장을 한 장으로 합치는 액면병합을 단행했습니다.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상장 폐지만 간신히 면한 거예요. 그마저도 볼보와 지리가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고 신용한도 만기를 2031년까지 늘려주면서 돈을 수혈해 겨우 영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지리 계열 전기차에 상계 관세 18.8%를 매겼습니다. 원래 있던 관세 10%까지 더하면 부담이 훨씬 무거워지죠. 미국은 이 차의 심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문제 삼았고 유럽은 이 차를 어디서 만드느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심장과 생산,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협공인 셈입니다. 미국 국경에선 데이터 여권이 걸렸는데 장부를 열어보니 회사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건 2026년 7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지금 어디서 차를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폴스타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부산입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폴스타사를 위탁 생산하고 있어요. 연 1만 대 규모로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산산 폴스타사는 전량 북미로 수출됩니다. 국내 도로 판매는 보류됐거든요. 한국에서 만드는데 정작 한국인은 못하는 차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노동자가 우리 공장에서 조립한 차를 배에 실어 전부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만든 나라 사람은 정작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부산 역설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더 얽혀 있습니다. 폴스타 2도 2025년부터 부산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중국계 전기차가 우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대비가 나옵니다. 미국은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신차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같은 폴스타를 도로에 그대로 올려뒀어요. 그 차에 실린 위치와 카메라 정보도 함께 달리는 거죠. 경제학에는 규제 차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쪽이 문을 잠그면 규제가 느슨한 다른 쪽으로 물건이 몰리는 겁니다. 미국 국경엔 빗장이 걸렸고 한국 국경엔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제는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안전도 걸려 있어요. 볼보 EX30, 이 차가 전 세계에서 4323대나 리콜됐습니다. 배터리셀을 지리와 선우다 합작사가 공급했는데 여기서 탈이 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제조사의 경고예요. 배터리를 70%까지만 충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요. 이게 2025년 12월에 나온 공식 권고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원래 351km를 가던 차예요. 그런데 70%만 채우면 약 250km로 줄어듭니다. 100km가 그냥 증발한 반쪽 차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차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충 버튼을 못 누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세우기도 겁나는 겁니다. 셀을 가려면 한 대당 약 700만 원이 듭니다. 대응도 나라마다 갈렸어요. 영국은 무조건 교체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검 후 이상 없으면 안 갈아주는 선택적 리콜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반발했죠.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갑시다. 화살을 특정 나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원가를 깎으려고 데이터와 안전 통제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구조예요. 그 구조가 지금 내 도로, 내 데이터, 내 주차장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미국 국경엔 빗장, 한국 국경엔 열린 문. 그럼 우리는 이 열린 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이 막은 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그룹인데 볼보는 통과하고 폴스타만 북경에서 돌아선 이유도 결국 여기 있었죠. 예전엔 국경이 흙과 철조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의 국적이 새 국경이 됐어요. 커넥티드카는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를 매일 실어 나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곧 그 차의 두뇌고요. 이런 시대엔 어느 나라 간판이 붙어 있느냐가 더 이상 안전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스웨덴 엠블럼이 붙어 있어도 진짜 통제권이 베이징에 있으면 미국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벌어지는 신냉전의 진짜 얼굴입니다.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의 국적을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검증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봐야 하죠. 둘째, 커넥티드카가 우리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국경 밖으로 나간다면 최소한 그 사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셋째, 소비자인 여러분이 직접 물으셔야 합니다. 이 차를 어디서 만들었나가 아니라 이 차를 누가 통제하나?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정보를 지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제조지가 아니라 데이터의 국적이 새 국경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폴스타의 여권을 열어 입국을 거부했고 우리는 아직 문을 열어둔 채 부산에서 그 차를 만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폴스타를 미국 국경에서 돌려세운 진짜 원인은 안보 위협이었을까요? 보호무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폴스타는 시작일 뿐입니다. 스웨덴 간판 뒤에 베이징이 숨은 브랜드가 과연 이 하나뿐일까요? 우리 도로 위에는 이미 여러 대가 달리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국계 브랜드의 데이터와 지배구조를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